저기요. 저 머리가 어지러운데 숨도 잘 못 쉬겠어요. 비행기 처음 타나봐. 이상한 여자 다 보겠네 정말. 좀 조용히 좀 해요 동양인 아가씨. 다른 사람한테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고객님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세요. 아니 저 진짜 어지러운데. 결국 외국 항공사의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대학생으로 보이는 동양인 여성이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비행기 내부의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그녀에게 핀잔과 따가운 눈총만 줄 뿐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요. 그렇게 통증을 참던 동양인 여성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기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몸을 심하게 떨기 시작하자 옆에 있던 승객들은 동물 구경하듯이 멀뚱멀뚱 쳐다만 볼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요. 안녕하세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각 단계별 멤버십 가입으로 브루이웃에 정기 후원이 가능하며 영상 수익은 브루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 사는 28살 여성 제이리 씨라고 합니다. 직업은 의상 디자이너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아니고요. 의류회사 소속 디자이너입니다. 작년에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예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탄탄한 중견 의류회사라서 최종 합격이 된 후 부모님이 참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여기 의류회사 전에는 개인 디자이너 의상실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는데 참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야근도 많았고 월급도 업무 강도에 비해 적었고 거기에다가 집에서 멀어서 출퇴근도 힘들었죠. 그거에 비하면 지금 다니는 의류회사는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딱 한 달 전에 회사에서 좀 무리한 업무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리한 업무라기보다 저에게만 힘든 업무였죠. 그건 바로 한국 출장이었습니다. 저는 저랑 꽤 친한 팀장님께 출장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기회를 봐서 못 가겠다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팀장님의 말로는 이번 한국 출장은 말만 파견 근무지. 실제로는 한국의 패션을 직접 보고 오라는 거의 휴가 같은 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와 자매 결연을 한 한국의 회사에 가서 견학 정도 하고 한국의 여러 패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 관광지를 돌면서 보고 느끼고 오면 되는 그런 여행 같은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대체 왜?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된 아직 신입이라면 신입인 디자이너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건지? 팀장님 말로는 회사에서 저한테 기대치가 높고 가능성이 무한한 직원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부담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기분도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제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거니까. 하여간 그래서 한국에 가서 패션 견문도 넓혀도 한국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서 좋은 의상을 디자인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 아니냐는 생각하시겠죠? 아니요, 저는 사실 비행기에 대한 정말 최악의 악몽 같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6년 전 대학교 때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유럽 여행을 갔었죠. 그 나라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 나라의 그 공항에서 이 영상을 본다면 저를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그 나라는 세계적으로 패션이 유명한 나라였죠. 그 나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자 혼자서 유럽 여행을 한다는 건 참 위험한 거라고 주변에서 말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혼자 자유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변의 우려가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인종차별과 바가지 씌우는 건 기본이었고 소매치기도 당했고 성추행까지 당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기억이었죠. 그렇게 정말 최악의 여행을 이어가던 중에 정말 최악의 끝을 본 일이 있었죠. 사실 저는 그 당시 약간의 뇌전증이 있었습니다.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았기에 크게 생활에 제한을 받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여간 유럽의 다른 관광지를 이동하려고 저는 고속열차 대신 비행기로 이동을 하려고 공항에 갔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지나 탑승을 준비하고 이륙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했어요. 그리고 이륙을 했고 한 5분쯤 지났을까? 비행기가 상당히 흔들리더라고요. 심리 상태도 불안한 상태에서 비행기까지 흔들리니까 더 불안했습니다. 제가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자 옆에 남자 승객은 자기 친구에게 뭐라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무슨 저를 알코올 중독자 내지는 마약 중독자 같다고 흉을 보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정말 그 남자들은 인류애라고는 전혀 없는 인간들이었죠. 옆에 사람이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으면 괜찮냐고 많이 안 좋은 거냐고 묻기도 하고 승무원에게 얘기도 해주는 게 인간의 도리잖아요. 근데 뒤에서 근거 없는 비난이나 하고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계속 가는데 저는 결국 뇌전증.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간질 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질 발작이 끝나고 겨우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저를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노려보는 승객들과 저를 노려보는 비행기 직원들을 보고 정말 더 힘들었죠. 보니까 비행기가 다시 원래 위치로 회항을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가 저를 빨리 응급실에 보내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헉. 비행기에서 내린 저는 바로 구금이 되었고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죄목이 뭔 줄 아세요? 항공기 내에 소란으로 신고당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간질 발작을 소란으로 보는 건지?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의료적인 지식이 없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저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게 벌금형 받을 일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꾀병을 부리면서 승무원들을 힘들게 한 것도 아니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건데 제가 기내에서 공포심을 유발했느니 어쩌니 갑질을 했느니 어쩌니 정말 인류애를 상실한 그 나라의 모든 인간에게 오만전이 다 떨어졌죠. 그 악몽 같은 기억 때문에 저는 비행기는 절대 안 타려고 했는데 한국 출장 때문에 또 비행기를 타야 한다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나름 선진국이라는 유럽의 한 나라에서 그런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는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유럽과 비교하면 한국은 5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비교적 가까운 나라인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물론 너무 가기 싫은 마음은 어쩔 수 없었지만요. 하지만 저는 지금 회사에서 오래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서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타는 비행기 그래도 기상 환경이 좋아서 흔들림 없이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비는 한국의 지하철에서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붐비는 낯선 곳에 오니까 또 심리 상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유럽에서 겪은 악몽이 떠올랐어요. 행여나 여기서 또 발작을 일으켜서 공포감 조성 및 소란으로 또 신고를 당한다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저를 안 좋게 볼 거고 그러면 해고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 불안감으로 인해 몸이 살살 떨리기 시작했고 옆에 아주머니가 그거 눈치를 챘는지 저는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데 한국말이라서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눈빛을 보니 저를 걱정해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따뜻한 눈빛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회사와 자매 결연을 한 한국 회사에 갔습니다. 회사에서 어느 한 직원이 가이드를 자청해서 저와 함께 압구정과 같이 한국의 패션 트렌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핫플레이스인 곳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열리는 패션쇼도 갔었는데요. 경복궁에서 열린 패션쇼는 특히나 이색적이고 멋있었죠. 하여간 한국 사람들은 정말 스타일리시한 사람들인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은 개성이 없는 사람들인 걸로 오해를 했거든요. 예전에 인터넷으로 봤었는데 한국에서는 유명 연예인 입고 나온 옷이 시중에 나오면 바로 완판되는 그런 연예인이나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었고 또 단체로 등산복이나 롱패딩만 입는 그런 국민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빈티지스러운 멋도 잘 부리는 펜션 대중들이었어요. 물론 등산복을 입은 중년 어른들은 가끔 보이긴 했지만 그건 개성이 없어서가 아닌 등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해석했죠. 등산복같이 실효성이 좋은 옷을 입는다고 개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을 정의하면 맛과 멋과 정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여행 갔던 출장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돌아가려고 인천공항에 갔어요. 탑승하고 편하지 않게 앉아서 이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륙을 했는데 비행기가 좀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어로 나오는 방송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뒤이어 나오는 영어를 된 안내방송은 들을 수 있었죠. 비행기 흔들림의 원인이 난기류 지역을 지나가고 있어서라고 하더군요. 원인을 알아서 불안감이 조금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질 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제 옆에 있던 젊은 여성분이 재빨리 승무원에게 연락을 해주셨고, 제가 간질 발작이 멈췄을 때쯤 승무원은 승객 중에서 혹시 의사가 있으시냐고 다급히 찾고 있더라고요. 불행히도 의사는 승객 중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승객이 아프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고 도와주는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간질 발작을 일으켰다고 기내 소란으로 치부하던 인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승무원은 그 뒤로도 수시로 와서 제 몸 상태를 체크했고, 제 옆에 앉은 승객은 본인도 피곤할 텐데 영어로 괜찮냐고 수시로 물어보면 다독여 주었고, 제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많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가나 싶었는데 또 간질 발작 증세가 기내가 술렁일 정도로 심하게 왔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어느 한 남성이 저를 구해주는 겁니다. 저는 당시에 발작이 온 상태여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간질 발작이 끝나고 보니 제 옆에는 웬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정식 의사는 아니라 직전에 승무원이 혹시 승객 중에 의사가 있냐는 묻는데 가만히 있었지만 그러다가 사람이 잘못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나섰다고 하더군요. 승무원에게 물어보니까 그 남자는 한의 대생인데 혈 자리로 응급처치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혈 자리로 응급처치? 말 그대로 손으로 혈 자리를 눌러서 응급처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뉴스 기억하시나요? 신장 카스에서 우르무치로 가는 CA-1478 비행기에서 30대 남성 한 명이 돌연 간질 증세를 보이며 정신이 흐려져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마침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상하이 출신 의사 태니가 이쑤시개 2개로 환자의 머리혈 자리를 자극했고, 항공편이 목적지에 다다르기 10여 분 전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다는 뉴스요. 그 한의사는 그 뉴스를 유심히 보고 그 의사의 판단력과 순발력에 감동했고, 본인도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좋은 판단력과 순발력으로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직 본인은 의사가 아닌 만큼 이쑤시개와 같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건 너무 위험할 수 있기에 본인을 손으로 응급처치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멋진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국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